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직류 분권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답은 1번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아야 한다. 암기예요.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브러시 수와 극수가 같아야 한다. 단중 파권으로 하면 브러시 수를 극수와 같게 해도 되지만 보통 2개만 둔다. 근데 여기는 이제 중권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동일한 부하로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대응하는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가 있다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당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각 발전기의 기전력은 3300V, 동기 리액턴스는 5옴이고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자, 이 문제 삼상 동기 발전기에 한 상당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즉 동기발전기 단상 출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의 단상 출력, 요렇게 구합니다. 요 공식이에요. 자,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하나씩 적어보면 상전압, 상전압, 문제에서 준 전압은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그래서 선간전압에서 루트 3배, 작은 루트 3분의 3300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여기 동기 리액턴스 있죠. 동기 리액턴스 5옴, 그 다음에 사인 요게 부하각, 위상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 요 60도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5옴 분의 상전압 적용하고 상전압의 제곱, 한 다음에 사인 60도 하면 314,367.22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킬로와트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서 요때의 출력은 314킬로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동기발전기의 단상 출력,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하 특성일 것. 여기서 얘기한 수하 특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특성, 이게 수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여기가 이제 전류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면, 전류가 커지면 전압이 작아지는, 즉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특성을 수하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직류 발전기는 전력이 항상 일정해야 하므로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하 특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요게 항상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면 전압은 작아져야 돼요. 이런 이유에서 수학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요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유도전동기의 슬립 S의 범위는, 요것도 암기하는 내용이죠. 슬립 S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입니다.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부하전류가 50A일 때 단자전압이 100V인 직류 발전기가 있다. 부하전류가 70A이면 단자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직류 직권 발전기에서 부하전류가 70A일 때 단자전압을 구해라. 직류 직권 발전기예요. 자, 그러면 직류 직권 발전기에서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우선
부하 전류가 50A일 때, 그리고 단자 전압이 100V일 때, 요때 유기기 전력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전류가 50A하고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각각 0.1ohm이라고 했죠. 그래서 0.1, 0.1 적용하고 이때 단자 전압이 100V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유기기 전력은 110V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유기기 전력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죠. 전류가 커지면 유기기 전력도 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게 부하 전류가 70A일 때에 유기기 전력을 적용을 하고 요 단자 전압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단자 전압 구하려면 요 유기기 전력 값이 필요합니다. 언제? 부하 전류가 70A일 때. 그래서 요 부하 전류가 50A일 때의 요 유기기 전력 값을 가지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부하 전류가 70일 때의 유기기 전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부하 전류가 50일 때의 유기기 전력 대 부하 전류가 70일 때 유기기 전력, 이 관계는 전류의 관계, 전류에 비례되는 값과 같다. 그래서 이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비례식은 뭐예요? 가까운 거 곱한 값과 이렇게 먼 거 곱한 값이 서로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 곱하면 50 곱하기 전류가 70일 때 전압은 이렇게 곱하면 70 곱하기 전류가 50일 때의 유기기 전력 전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얘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적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50 넘겨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되고, 전류가 50A일 때 유기기 전력은 110V라는 거 요 계산해서 구했지요. 그래서 얘 적용하면 전류가 70A일 때, 얘가 70A일 때 유기기 전력은 154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놓고 우리 여기다가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 적용한 다음에 얘 구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더해진 관계니까. 그래서 전류가 70일 때 유기기 전력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 플러스 계자 저항 곱하기 이때의 전류값 70A가 되겠죠.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전류가 70일 때의 유기기 전력 154V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 계자 저항 각각 0.1ohm 두 개 더한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70A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 단자 전압은 140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부하 급변 시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난조 현상은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난조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절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가면서 막 진동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건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속 분포가 기울어져 자속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는 이건 난조 현상이 아니라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4번이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1, 2, 3번이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동기 발전기에 돌발 단락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와 동기 리액턴스로 제한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기자 저항으로 제한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 브러쉬를 중성축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면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브러쉬를 중성축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한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성축이 변했기 때문에,
즉 틀어졌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중성축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전기자 반작용은 뭐죠? 주 자속이 감소한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죠. 주 자속이 감소를 하면, 자속이 감소하면 이때 유기기전력 2도 감소됩니다. 왜냐? 유기기전력 뭐예요? 60A분의 PZ 파이 N. 요게 이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이죠. 자속이 감소하면 유기기전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기전력은 감소한다. 자, 여기 해설 보면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 중성축이 회전하고 주 자속이 감소하여 유기전력도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암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3번 기전력에 위상의 차가 있을 때.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동기발전기 두 대가 병렬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 동기와 전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때 동기와 전류는 유효 전류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부하가 없어도 이렇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두 개의 발전기에 위상의 차가 있을 때, 즉 위상이 동일하지 않을 때 이렇게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 보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죠?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한다. 요거는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전력이 크기가 서로 같지 않으면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같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이때도 동기화 전류가 주기적으로 흐릅니다. 이때는. 그리고 파형이 같지 않으면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문제에서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여기 있죠.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을 때, 즉 위상의 차가 있을 때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포화하고 있지 않은 직류발전기의 회전수가 4배 증가되었을 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여자를 속도 변화 전에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런 거예요.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한다잖아요. 그죠? 언제? 얘를 4배로 했을 때.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요게 병렬회로수 분의 PZ 파이 N인데, 뭐 요렇게도 쓰지요. 60A분의 PZ 파이 N, 이 공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60이 들어가지 않을 때 요 회전 속도는 RPS, 초당 회전수고요. 60이 들어갈 때는 RPM, 요건 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요 회전 속도에 따라서 60이 붙고 안 붙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전 속도를 4배 회전시켰을 때, 그 회전시키기 전에 유기기전력과 같은 전력이 되려면, 이때 여기 여자니까 자속과 관련된 거죠. 요 자속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요거죠, 그죠? 그냥 요런 거예요. P, Z, 파이, N이 4배 4N일 때 똑같이 2가 되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2의 4배가 되겠죠. 그죠? 유기전력이 4배가 되는데, 얘를 좀 전과 같이 유기기전력 2로 나타내려면 이때 자속값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속값의 4분의 1배 하면 얘랑 약분되면 요 4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전과 같은 유기기전력이 2가 되겠지요. 그래서 속도 n이 4배 증가되었을 때 속도 변화 전 유기기전력 2를 유지하려면 여자 전류와 관계하는 자속 파이의 크기를 4분의 1로 감소시키면 된다. 해서 답은 3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변압기 U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은 뭐냐면 전기를 막아주는 힘이죠. 그죠? 변압기 내부의 코일로 전기가 흐를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절연유를 넣어서 이제 외부와 절연을 시키는 건데, 절연 내력이 작으면 전기가 외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점은 뭐예요? 불이 붙는 점이에요. 불이 붙는 점. 불이 붙는 점이 낮아버리면 변압기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불이 붙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불이 붙는 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응고점은 고체가 되는 점입니다. 딱딱하게 굳는 점이에요. 이런 응고점이 좀 높으면 이런 거예요. 조금만 추워도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응고점은 낮은 게 좋아요. 아주 낮은 게 좋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비열이 클 것. 여기서 비열은 뭐냐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열이 낮다 하면 그 절연유의 온도가 금방금방 올라갈 거예요. 왜냐? 그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금방금방 채우니까. 근데 비열이 크면 1도씩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를 조금씩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냉각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비열이 클 것.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 것. 점도는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처럼 찰랑찰랑하게 좋다. 이런 뜻이고요. 열 전도율이 클 것. 그죠? 열 전도율이 커야 열을 빨리빨리 뺏어가지고 외부로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요런 조건인데, 자, 여기 보기에서 올바른 조건은 2번이 되겠네요. 인하점, 불이 붙는 점은 높을 것.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변압기 U 구비 조건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단락사고 시 전동기에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것은 답은 4번 MC가 되겠습니다. 여기 MCCB는 배전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차단기는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있죠, 그죠? OCR은 과전류 보호 개전기. 이것도 뭐 과전류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PF는 파워 퓨즈. 이것도 역시 과전류가 흐르면은 용단돼 가지고 끊어지는 거죠. MC는 전자 접촉기라고 해서 이거는 열고 닫고 스위칭 작용을 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MC는 단락사고 시 전동기에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삼상 전원을 이용해서 이상 단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은 답은 1번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단상 전압을 얻는 결선 방식은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리지 결선, 메이어 결선이 있어요. 요것도 암기. 자, 2번, 3번, 4번은 삼상 전원을 이용해서 육상 전원을 얻는 결선입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다음 직류 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답은 1번 직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률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 직권 전동기, 가동 복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차동 복권 전동기, 타여자 전동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건 직권 전동기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55번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10V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자, 1차 전압이 100V고 2차 전압이 100V보다 큰 110V예요. 그럼 요거 뭐예요? 승합기죠, 승합기. 그래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승합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 요거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뭐 요걸 나타내라. 이제 요런 문제인데, 요런 비율은 높은 전압, 2차 전압이 되겠죠. 2차 전압분의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높은 전압, 2차에서 1차 전압 뺀 게 자기 용량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율 이렇게 구하면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흐르는 전류값만 서로 곱해주면 되니까 전류값은 동일한 값이죠. 그래서 약분되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큰 거 110V 분의 110 마이너스 100V 하면 11분의 1이다 해서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뭐 원선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슬립 측정. 여기 부하 읽어보면 해설 읽어보면 부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가지 현상을 전류 벡터를 통해 그린 것을 원선도라고 한다. 원선도는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으로 그릴 수 있고 원선도를 통해 1차 입력, 1차 동선, 전부하 전류, 역률, 효율 등을 알 수가 있다. 원선도를 작성할 때는 요런 시험을 해서 결과값으로 원선도를 작성을 하고 이런 작성된 원선도를 보고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건 슬립 측정은 없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57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중간 변압기는 전동기의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전동기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볼게요. 58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주자속의 최대치를 파이 맥시멈 파이 m, 전기자 병렬 회로수를 a, 극수를 p, 전기자 도체수를 z, 전기자 회전 속도를 n rpm이라 하면 유기기전력의 실효값은 몇 볼트인가? 자, 유기기전력 공식 60a분의 pz 파이 n. 여기 n이 단위가 rpm 초당 회전수기 때문에 여기 6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 병렬 회로수나 극수, 도체수, 그다음에 회전수 다 줬는데 요거 뭐예요? 자속이죠. 근데 여기 자속의 최대치를 줬습니다. 여기서의 자속은 실효값이에요. 실효값이 적용이 돼야 유기기전력의 실효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실효값을 구하지요. 그죠? 어디서? 정연파에서. 정연파에서. 그래서 요 자속의 얘를 이렇게 적용해서 쭉 정리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과 같은 게 몇 번? 4번에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59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3150V의 평형 3상에서 210V의 평형 2상 단상이에요. 그죠? 단상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각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은 얼마인가? 자, 보면 3상에서 단상으로 변환했어요. 그럼 3상에서 단상으로 변환시키는 결선 방법 우리 53번에서 했죠? 스코트 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스코트 결선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인데 스코트 결선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A상, B상, C상에 여기 상이 있고요. 스코트 결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압기를 이용해서 3상을 단상, 여기도 단상, 여기도 단상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결선입니다. 자, 여기를 주자 변압기라고 하고요. 주자 변압기라고 하고 여기를 T자 변압기로 할 때 결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A, B를 여기다 이렇게 결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단상으로 여기 전압이 몇 볼트요? 3150V. 그럼 여기도 A, B상을 여기 연결했으니까 여기도 3150V가 걸리겠죠. 그리고 2차 전압은 210V가 되겠네요. 그죠? 210V. 그래서 주자 변압기의 1차는 3150, 2차는 210V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T자 변압기에 어떻게 결선을 하냐?
여기 중간에서 빼옵니다. 주자 변압기 중간에서 빼와서 여기 2분의 루트 3 지점에 2분의 루트 3, 요 코일의 2분의 루트 3 지점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C상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중간서부터 C상까지의 전압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계산이 돼요. 자, 여기가 A상, B상, C상의 전압이라고 할 때 여기 A, B, 여기 3150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A서부터 B까지 여기까지의 전압이 3150V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중간에서 여기 T자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중간에서 어디까지? C까지 요 C까지 이렇게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이 T자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 요거 정삼각형이에요. 예, 그 ABC 상이 평행할 땐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크기를 구하면, 자, 여기 몇 도예요? 60도. 그럼 여기 몇 도예요? 30도. 여긴 90도가 되겠죠. 이제 요거 직각삼각형 가지고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요 높이를 구해보면 요 우리 밑변은 아는 거죠. 그죠? 밑변분의 높이가 뭐죠?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면 루트 3이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나왔죠? 밑변 2분의, 예, 요거 이제 여기까지니까 3150을 반으로 나눈 값이죠? 2분의 3150은 2분의 3150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2분의 3150분의 우리가 구하는 걸 x라고 두면 요 x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줘서 곱해주면 되죠. 그죠? 넘겨줘서 곱해주면 x는 루트 3 곱하기 2분의 3150이네요. 그럼 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3150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예. 요 크기가 여기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죠. 1차에, 즉 여기 1차에 걸리는 3150의 2분의 루트 3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T자 1차에는. 예. 2차에는 몇 볼트? 210볼트.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 게, 예, 요게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면 요거 한번 답 찾아보면 1차는 3150, 예, 얘 아니고요. 얘 아니고. 그리고 2차는 1차에 2분의 루트 3. 요게 3150에 2분의 루트 3.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차에 2분의 루트 3. 1차에 2분의 루트 3만큼. 그 다음에 2차는 둘 다 210V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코트 결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렵다 하면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주자 변압기 1차는 1차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걸리고, 예, 주자 변압기나 T자 변압기는 그 변압비에 의해서 2차 전압, 정해진 2차 전압으로 그대로 변성이 되고, 여기서 T자 변압기의 1차는 1차 전압의 몇 배? 2분의 루트 3배의 전압이 걸린다. 요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비례 추이와 관계가 있는 전동기는, 예, 비례 추이와 관계 있는 전동기인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권선형, 비례추이, 2차 저항 이렇게 나오면 이 세 개는 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2차 저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또는 비례추이. 비례추이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답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또는 2차 저항.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비례추이, 권선형, 2차 저항은 세트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